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시스템 및 운영 설명 영상입니다. 영상이 여러 개가 제작이 되는데요. 일단 이론 설명하는 영상, 그 다음에 영어 용어 약어 설명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수첩 영상이라고 외우기 좀 어려운 것들만 좀 발췌해서 이론 영상, 암기 수첩 영상도 있고요. 영어 용어 관련된 암기 수첩 영상도 제작이 됩니다. 58페이지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보겠습니다.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구성이에요. 추진 시스템, 모터 엔진, 그 다음에 프로펠러 로터, 배터리 연료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놨네요.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좀 약간 상식에 좀 가까운 것 같죠? 비행을 제어하는 시스템, 당연히 컴퓨터가 들어가겠고, 센서의 도움을 받아서 제어를 하니까 비행 제어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체 시스템, 이거는 이제 본체, 그죠? 기체 프레임, 그 다음에 전원 분배 장치, 구동기, 구동시키는 기계겠죠. 기체 시스템, 기계에 관련된, 기계적인 거에 좀 관련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분배 장치 같은 경우는 좀 위에 비행 제어 시스템과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문제가 비행 제어 시스템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탑재체 시스템, 탑재하는 물체들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카메라가 있겠고요. 카메라가 드론에 있어서 뭐 제일 그죠? 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긴발, 공단 교재에는 긴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타가 아닌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긴발이 맞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전에 예전에 무슨 긴발이라고 하는 용어로 쓴 것 같아요. 짐벌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 짐벌을 여기 GIM을 김이라고 읽고 BAL을 발이라고 읽어서 긴발이라고 읽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즘에 다 짐벌이라고 하죠. 이 교재 쓰신 분이 짐벌이라고 쓰지 않고 긴발이라고 쓰였습니다. 요거 유의해서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공단 교재에는 긴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이렇게 나오면 그죠? 긴발이 정답이에요. 영상 전송 장치, 영상을 전송하는 장치. 그 다음에 지상 통제 시스템. 옛날에는 그냥 뭐죠? 그냥 처음에는 조종기만 가지고 트랜스미터, 송신기만 가지고 했는데 그 송신 시스템 그리고 다른 통제 장치를 지상 통제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죠. 통신 장치가 있고 조종기, 수신기, 그 다음에 지상 통제 컴퓨터. 수신기? 수신기에는 비행기 기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니죠. 영상을 전송하면 또 받는 영상 수신기가 지상 통제 시스템에 또 있어야겠죠. 아니면 고글 같은 거. 그게 영상 수신기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 같은 걸 받으려면 또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양방향 뭐 송수신기 뭐 이런 게 장착이 되죠. 짐벌, 영어를 사전에 찾은 겁니다. 짐벌입니다. 짐벌, 이거에 대한 지금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짐벌이라고 하죠.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해할 때 옛날에 썼습니다. 짐벌이라고. 찾아보시면 지금처럼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큰 막대기 같은 밑에다가 추를 달아놓고 밑에 뭐죠? 중력을 이용해서 수평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나침반이나 크로노미터 수평을 유지하는 장치. 배가 흔들리니까 나침반과 크로노미터가 뭔지 찾아봤는데요. 크로나미터입니다. 크로나미터. 영어 발음으로는 크로나미터입니다. 이게 영어 발음 기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크로노미터. 항해 때 쓰는 정밀 시계를 크로노미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프로펠러. 무인 멀티콥터 시스템 구성. 대부분 이제 멀티콥터를 많이 쓰죠. 이게 착륙장이 넓은 착륙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착륙장이 긴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인 비행기가 또 활성화되는 분위기이죠. 프로펠러 모터 ESC 이게 이제 전자 변속기라는 건데 뒤에 나옵니다. 배터리 Electronic Speed Controller입니다.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배터리, 비행 제어 컴퓨터 및 센서가 있어야지 이 정보를 받아서 비행기, 이 멀티콥터 기체의 여러가지 자세를 통제하는 그 정보를 받는 센서입니다. IMU, MAG, BARO인데 이제 IMU는 여기 뒤에 나옵니다. 관성 측정 장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AG는 매그너타미러인데 매그너타미러 지자계, 자기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아니라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는 원래는 기압계입니다. 기압계인데 기압을 이용해서 고도를 측정해서 기압 고도계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압계예요. 그 다음에 GNSS, 이거는 GPS를 다른 나라들이 위성을 추가시켜 가지고, GPS는 미국에서 처음에 한 거거든요.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GNSS, 다른 나라들 뭐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이렇게 위성들을 또 추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수신기, 전원 분배 및 전압 조종기, 전압과 전류를 좀 그죠? 이렇게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멀티콥터에 들어가는 드론이라고 하죠. 시스템 구성인데 관심이 좀 있었던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말들일 겁니다. 58페이지 좀 전에 앞에 나왔던 영어 용어들을 써놓은 겁니다. ESC는 앞에 ESC만 뽑은 거고요. Electronic Speed Controller입니다. Electronic은 뭐 전자기계라는 뜻이겠고, 속도 통제기겠죠, 그죠? ER이 붙으면서 통제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전자 변속기가 됩니다. 속도를 통제하는 거니까 속도를 속도가 변하는 거를 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U라고 합니다. Inertial Measurement Unit이라고 하는데, inertial이 관성의라는 형용사예요. measurement는 측정이고요. unit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관성 측정 장치. 관성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질량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고요. 물리 여러 가지 값을 구할 때 기본적인 원리죠, 그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그너타미터입니다. 매그너타미터. 영어 용어 설명한 영상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력계죠. 자력. 매그너시 자석이고 미터가 계기판 이런 뜻인데, 계기란 뜻인데, 자석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자계, 자기계, 자력계, 자기탐지기 뭐 여러 가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미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압계입니다. 바로미터가 바로미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뭐의 바로미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기압계입니다. 기압계로 기압을 측정해서 고도마다 다른 기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고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기압계를 집어넣고 그 수치를 이미 나와 있는 고도에 해당하는 기압과 비교해서 고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NSS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에요. 글로벌은 전 세계의란 뜻이고, Navigation은 항해란 뜻이고요. 항해란 뜻이고, Satellite는 위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항해 위성, 전 세계 항해 위성 시스템이죠. 항해 위성 시스템인데 그걸 위성 항법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게 GPS인데 원래는 GPS가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제일 먼저 썼죠. 미국이 제일 처음에 군사용으로 쓰다가 우리나라 칼기가 소련의 전투기에 요격을 받고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1983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조종사가 그 항로를 잘못 들어간 겁니다.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미국에서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군사용으로 쓰던 GPS를 민간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GPS가 미국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같이 막 여러 가지 위성을 쏴서 GNSS가 나온 겁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하면 글로벌은 전 세계라는 뜻이고, 포지셔닝 하면은 위치, 포지션은 위치를 찾다는 뜻입니다. 위치란 뜻도 있고, 위치를 찾다, 위치 파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그래서 위치 파악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위치 파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걸 또 우리나라 말로 이쁘게 위성 항법 시스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